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엑셀 먼저 실행하고요. 새로 만들기에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단축키는 Ctrl S키예요. 왼손으로 자주자주 저장하세요. 먼저 처음 저장해야죠. 저장 클릭하세요.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시험장에서 그리고 교재에 보면요. 문제지에 대한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이게 첫 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일 저장 위치, 파일명 저장 규칙,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에서 열너비 설정하는 것, 그리고 답안 시트 이름,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시험장 가기 전에 미리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파일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시험장에서 여기에 저장하고요. 파일 이름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파일 이름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와 자신의 이름 맞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저장하면 돼요. 그리고 연습할 때 수험번호가 없다면 저처럼 이미 8자리 이렇게 입력하거나 교재에 적혀있는 수험번호 8자리, 그걸 입력을 해주세요. 저장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열너비 설정할게요. A열 머리글 여기에서 클릭 한번,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뉴 열너비 선택, 그 다음에 열너비의 숫자 1 입력,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제1작업 여기에 보면요. 조건의 첫 번째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해서 굴림 11포인트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시트에서 어떤 셀을 선택하든 굴림 11포인트 나와 있다면 따로 설정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걸로 지정되어 있다면 A열 머리글의 왼쪽 이 삼각형 모양 나타나는 곳 있죠. 여기를 클릭,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되었죠. 여기에서 글꼴 이름을 굴림이라고 직접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굴림으로 적용될 거예요. 글자 크기 11포인트 이렇게 해놓고요. 정렬, 가운데 맞춤은 미리 지정해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설정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시트를 새로 추가해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가면 시트 1 이렇게 이름 나타나 있죠.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시트명을 마우스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해서 드래그, 그럼 하나 더 만들어졌죠. 다시 한번 컨트롤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 그러면 3개 만들어졌죠. 이제 제일 왼쪽에 이 시트명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제1작업이라고 변경하고요. 가운데 있는 이 시트명 더블 클릭해주고 이름을 제2작업으로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 시트명 더블 클릭해주고요. 이름을 제3작업이라고 변경해 놓으세요. 그러면 모든 시트에 A열 너비가 1로 지정되었고요. 이제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파일 저장 제가 따로 얘기 안해도 자주자주 저장하고요. 이제 제1작업 먼저 보면 출력 형태가 먼저 나와 있죠. 1, 2, 3행에 도형 그리고 확인, 결제란 만들어야 되고요. 4행에서 14행까지는 표처럼 여러분이 직접 내용 입력하고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야지 조건과 함수식 이런 걸 모두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제2에서 제4작업까지도 모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4에서 제2, 14까지 여기에 내용들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함수식이랑 설정할 때까지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내용들 여기에 정리를 해 두었어요. 이 내용들 보면서 강의 멈춰놓고 내용 작성하면 되는데요. 한 셀 안에 2줄로 입력하는 것 있죠. H4 여기 같은 경우죠. 수강료 입력하고 Alt 엔터키 누른 다음에 다음 줄 내용 단위 1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너비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정해서 잘려 보이는 글자 보이지 않게, 잘려 보이는 글자 없도록 너비를 넓게 조절해 놔야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강의 멈춰놓고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내용들 입력했다면 이걸 봐주세요. 괄호 1번, 2번, 최대 6번까지 써있는 셀들 있죠? 여기는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H14셀, 강좌명 써있는 이 옆에 여기 역시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 합치기 되어 있는 셀들 있죠? 미리 병합하고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해도 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니까요. 그냥 첫 번째 셀 여기에다 내용들 입력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화면을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검토할 때 데이터들 보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놓은 이것처럼 화면 확대하려면 컨트롤 마우스 휠 이걸 움직여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데이터는 모두 다 그냥 일반으로 표시 형식이 변경되지 않을 거예요. 숫자로 되어 있는 셀들은 일반 형식이지만 숫자가 오른쪽 정렬된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런데 여기 개각 날짜 있죠? 여기는 출력 형태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날짜 형식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백분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문제는 없지만 95%, 80%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 그것도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표시 형식이 일반에서 백분율로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 글꼴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있는 거 있죠?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셀들 내용 보면요, 숫자, 회계 이렇게 오른쪽 정렬된 것, 이거 빼고는 다른 셀들은 모두 나머지 서식이죠. 그래서 나머지 서식이 더 많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B4에서 J14까지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홈 탭에 맞춤, 위쪽에 있는 건 가운데 맞춤인데 위아래 수직 정렬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 가운데 맞춤, 이거는 수평 정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 얘기하는 가운데 정렬, 이게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 이걸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필요한 거 있죠? 지열에 신청 인원과 수강료, 이 데이터 이렇게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정렬하지 않더라도 숫자로 되어 있는 건 오른쪽 정렬 보였었죠? 표시 형식에서 제가 만약에 정렬을 왼쪽 맞춤으로 한번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표시 형식을 이 콤마를 눌러서 일반이 아닌 회계로 변경해 놓으면 자동으로 왼쪽 맞춤으로 되어 있더라도 회계로 서식된 숫자는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 오른쪽 맞춤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계 말고 숫자 서식으로도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셀 서식 여기 볼게요.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보면요, 여기에는 천단위 구분교 필요하다면 이렇게 나타내라, 나타내지 마라, 이걸 체크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소수자릿수 선택할 수 있고요. 회계 서식 여기에는 천단위 구분기호 설정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1000이 넘어가면 천단위 구분기호 자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회계 서식이고요. 소수자릿수 지정할 수 있고 기호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회계로 지정한 경우에 기호는 항상 없음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은 숫자나 회계 서식 지정하면요, 정렬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오른쪽 정렬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비어있는 셀들 1에서 6번까지 여기는 정렬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현재 나머지 서식 해서 가운데 정렬 해놨었죠. 여기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렬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이제 셀 병합부터 할게요. 먼저 B13에서 D13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추가로 블록 설정해야 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F13, 14, 그 다음 G13에서 I13 이렇게 4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홈에서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가운데 맞춤 이렇게 설정까지 완료돼요. 이제 테두리 설정할게요. 먼저 B4에서 J4,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고 B5에서 J12, 다시 컨트롤 계속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는 홈의 글꼴 위에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죠.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굵은 선, 얇은 선 모두 지정됐죠. 이제 F13, 14 여기 클릭하세요. 여기는 셀 서식, 컨트롤 숫자 1키 또는 홈의 표시 형식 옆에 이 화살표 이걸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F13, 14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셀 서식,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여러분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로 셀 서식 이 대화 상자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탭 간 다음에 X자 모양으로 선 보이게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에 일부 영역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조건이 있는데요. 출력 형태만 보고도 어느 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할게요. B4에서 J4 컨트롤 키 누르고 G14 클릭, I14 클릭 이렇게 3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홈의 글꼴에 여기 채우기 있습니다. 모든 셀은 채우기 없음, 이게 기본이거든요. 여기에서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 이걸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조건 제목 작성할게요. 1, 2, 3행 여기에 도형 먼저 만들어 내용을 입력해야 되죠. 현재 행이 너무 좁기 때문에 조금만 키워줄게요. 1, 2, 3행 머리글 이렇게 블록 설정, 그 안에 경계선 이렇게 테두리 잡고 움직이면 괄호 안에 숫자 몇 픽셀 나타나죠. 이거를 27에서 30 정도, 조금 더 작아도 되고 조금 더 커도 상관없어요. 적당하게 이 정도로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삽입 탭 여기에 도형 목록 있어요. 지정되어 있는 도형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거는 사각형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보면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이거 나타나죠. 사각형의 5번째 도형인데요.
이걸 마우스로 클릭하고 다시 여기 셀에서 클릭해서 쭉 드래그, 그래서 지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출력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되고요. 이제 제목에 조건 몇 가지가 있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정확히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는데 도형 채우기 먼저 할게요. 채우기 노랑 이렇게 되어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 선택,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테두리만 나와 있으면 되니까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어요.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림자 지정되어 있죠. 그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하면 바깥쪽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프셋 오른쪽 찾아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제 홈 탭 클릭해 이동하세요. 글꼴 설정하는데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목록에서 찾기 힘드니까요. 그냥 여기에서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도형 안에 커서 깜빡이죠. 여기에서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는데 그럼 또 블록 설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먼저 설정할 거 마무리할게요. 먼저 24포인트로 글자 크기 키워주고 그 다음에 검정색 여기에서 테마색의 검정 지정,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정렬이 왼쪽에 붙어 있죠. 그리고 위아래로 잘 보면 위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맞춤에서 수직 수평 모두 가운데 맞춤 이렇게 2개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제 이 안에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하고 이제 오른쪽에 확인 써 있는 거 있죠. 결제란이라고 하는데요. 확인 또는 결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셀에다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열과 행 상관없는 셀 아무 곳에나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개 행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고요. 여기에다 내용 확인 이렇게 2줄로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H4와 J4처럼 2줄 Alt 엔터키 이용해서 그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줄에 한 글자씩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홈에 맞춤 방향 여기에서 세로 쓰기 선택해서 한 줄로 그냥 확인 입력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2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른 셀보다 너비 좁게 맞춰놔야 되죠. 여러분이 선택한 확인 써있는 셀 열 머리글에 오른쪽 경계선 잡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이 세 칸은 담당해서 센터장까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 아래쪽은 각각 도장이나 사인해야 되니까요. 높이가 커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왼쪽에 행 선택해서 행 머리글에서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적당히만 이렇게 키우면 돼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가운데 정렬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이걸 클릭해서 해제 다시 한번 가운데 맞춤 하면 모든 셀 가운데 맞춤되어 나타나요. 이제 홈의 글꼴 모든 테두리로 얇은 선 그냥 지정하면 돼요. 여기에 셀 색깔 현재는 투명한 채우기 없음 상태죠. 여기를 채우기 없음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아니면 홈의 글꼴에서 채우기를 흰색 이렇게 지정해도 돼요. 2개 중에 어떤 걸 해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으로 만들게요. 홈에 복사라는 거 있죠? 이 옆에 이 목록을 열어서 그림으로 복사 누르고요. 다음 대화상자 나타나면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컨트롤 V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마우스 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셀 이렇게 높이 너비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조건에 원본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셀을 삭제하라는 건데요. 위에 열 머리글에서 선택해서 바로 삭제, 높이 지정한 것도 행 머리글에서 깨끗하게 삭제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조건 유효성 검사 있죠? 항상 시험에선 H14셀 여기에 앞에 써있는 데이터를 목록으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좌명 데이터는 C열의 데이터죠. H14셀 선택해 놓고요. 데이터 탭 간 다음에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그 위에 아이콘 이 도구를 클릭하면 데이터 유효성 이 대화상자 나타나는데 설정의 유효성 조건 여기에 제한 대상 모든 값이 아닌 목록으로 바꿔주고 아래 원본 이 아래 입력상자 클릭 그 다음에 강좌명 데이터 위에 사행의 데이터들은 모두 각 열의 레이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름이고 실제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C5에서 C12 조건에도 그걸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만 이렇게 8개 행을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목록 보면은 8개 나타났죠.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놓을게요. 그러면 다음 조건 셀 서식이 있죠. 여기는 G5에서 G12 블록 설정해서 이 숫자 뒤에다 한글 명 입력하도록 이렇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 설정된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서식 또는 단축키 컨트롤 1키 누르거나 아니면은 홈의 표시 형식 옆에 이 화살표 있죠? 이걸 클릭해서 이 셀 서식 대화상자 열 수 있습니다. 표시 형식 탭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 소수점 필요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 네 번째 데이터 이거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0 뒤에다가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이렇게 바로 붙여 입력하면 위에 보기처럼 숫자 바로 뒤에 띄어쓰기 없이 한글 명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답 파일에서 다른 거 지정되어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따로 감점되지 않습니다. 출력이 동일하게만 나타나면 돼요.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 마지막에 H5에서 H12 셀 여기에 이름 정의 있죠.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쪽에 있는 이름 정의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새 이름 여기에다 이름을 수강료 이렇게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식 5번에 보면은 정의된 이름 수강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식 사용할 때 H5에서 H12 여기를 범위 지정하면 이름이 H5에서 H12라고 나타나지 않고 한글로 수강료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혹시라도 범위를 잘못 지정해 이름 정의했거나 아니면은 수강료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잘못 지정했다. 그런 경우엔 수정 필요하죠. 수식 여기에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잘못 정의한 거 찾아 선택 편집 여기에서 이름과 범위 설정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에서 6번까지 나와 있는 수식 작성하도록 할게요. 먼저 출력 형태 보이는 I5에서 I12 1번 써있는 셀들 모두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함수식 잘 모른다면 설명 좀 찾아볼 수 있게 아래쪽에 정리를 해놨어요. 제 설명을 보거나 아니면은 먼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 설명 봐주세요. 여러분이 작성할 함수식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문제 조건에서도 보면요. 교육장소 작성하는데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 가지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수강 코드는 비열의 데이터예요. 여기서 네 번째 글자 하이픈 바로 뒤에 있는 숫자죠. 이 글자가 1이면 제2강의실, 2면 제3강의실, 3이면 제4강의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출력해라 그런 문제인데요. 함수는 if 함수, mid 함수 두 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식 이렇게 보면 if문 조건 지정해서 제2강의실, 제3, 제4강의실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mid 함수는 조건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mid 함수로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식은 항상 equal부터 입력하죠. equal, mid 이렇게 입력하고요. 바로 여기 파랑 mid로 선택되어 있으니까 탭키를 누르거나 여는 괄호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여는 괄호까지 입력한 상태에서 F6 누르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에 대한 설명 이렇게 첫 번째 줄 나오고요. 각각의 인수에 대한 설명 아래쪽에 나오는데요. 조금 더 짧게 제가 아래쪽에 설명 써놨어요. 첫 번째 인수인 텍스트 이거는 텍스트가 있는 셀이에요. 수강 코드 이 텍스트 가지고 사용할 거죠. 그래서 5행에서 12행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데이터 B5를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B5에 있는 텍스트의 몇 번째 글자부터 필요하냐 그래서 네 번째 글자부터 필요하다. 네 번째 글자부터 몇 번째 글자가 필요하냐 이거는 세 번째 인수예요. 한 글자만 필요하니까 나는 숫자 1 한 글자만 필요하다. 그러면 5행에서는 숫자 2가 나타나요. 그래서 블록 설정된 모든 행에 동일하게 수식이 행만 바뀌면서 입력되도록 하려면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네 번째에 있는 글자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mid 함수로 필요한 글자가 1이냐 2냐 3이냐 이거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mid 함수는 잘라내기 컨트롤 X키로 먼저 잘라내기 해두고요. 이제 if문을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if문 여는 괄호 이렇게 하고 다시 F6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수가 또 3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if문의 첫 번째는 조건인데요. 조건을 지정해서 조건이 참일 때의 결과는 두 번째 인수에 조건이 거짓일 때는 세 번째 인수에 결과나 다른 작업 할 수 있게 내용을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 해볼게요. mid 함수로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 찾아냈죠. 그래서 mid 함수 붙여넣기 해놓으세요. 그래서 단순히 mid 함수 이 값만 써놓으면 조건이 아니죠. 그냥 1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수강 코드가 1이냐 이런 식으로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equal 그리고 여기는 사칙연산할 수 있는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숫자죠. 그래서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수강 코드 네 번째 글자가 1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현재 오행은 2니까 거짓이다 나타나죠. 그러면 참일 때는 제2강의실 이렇게 나타나도록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인수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앞뒤에 큰 따옴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대화상자 사용 안하고 수식 입력줄에 직접 입력한다면 큰 따옴표까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줘야 돼요. 이제 다음으로 거짓일 때 이때는 또 잘 봐야 돼요.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제가 설명 써놓은 것처럼요. 조건이 참일 때 그 다음에 조건이 거짓일 때 또 하나를 물어야 된다. 그러면은 거짓 여기에다가 다시 if문을 위에 것처럼 동일하게 써주고요. 조건만 바꿔서 참일 때 결과 거짓일 때 결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만약에 두 번째 조건에서 또 조건을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3개 그리고 또 한다면 4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다 또 해야 되는데 하나씩 if문 쓰기 불편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if문 여는 괄호에서 닫는 괄호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수식 입력줄에서 이퀄 빼고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짓 여기에다가 컨트롤 V키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서 만약에 맨 앞에 조건 미드 이 괄호 안에 커서를 이렇게 클릭해 놓으면 첫 번째 미드 함수 여기로 대화상자 내용이 변경돼요. 그 다음에 다시 if문 이 안쪽에 가면 if문으로 변경되죠. 그러면 이 함수 인수에 첫 번째 if문에서 사용한 if문으로 가려면 미드 함수 안쪽이 아니고 이 if문 안쪽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두 번째 것 if문 이 내용을 함수 인수에서 수정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미드가 이번엔 1이냐 그러면 이제 미드 함수로 지정한 수강 코드 네 번째 글자 이게 1이냐가 아니고요. 이번엔 2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숫자 2로 바꾸세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굵은 글자로 보이는 이 if 함수 여기에서 조건 2로 바뀌었죠. 이제 제2강의실 여기는 제3강의실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도 아니고 2도 아닐 때 그때는 여기에 데이터는 3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제3강의실이 아니고 제4강의실 이렇게 나타나도록 입력해주고 다른 인수 넘어가면 앞뒤에 큰 따옴표 자동 나타나요. 이제 컨트롤 확인 눌러주면 여기에 제2, 제3, 제4 그게 수강 코드 네 번째 글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함수식을 입력한 거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여기 설명 써놓은 것처럼 함수식 입력한 셀은 정렬과 셀 서식 채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채점하는 경우에는 백분율로 보여야 되거나 아니면은 연, 월, 일 여기 FL의 데이터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될 때 그때는 표시 형식을 백분율 또는 날짜 이런 식으로 변경해 줘야 돼요. 그때 빼고는 표시 형식 정렬 따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2번에 해당하는 셀 J5에서 J12 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신청 인원 순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 조건 보면요. 순위를 내림차순 순위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순위 구하는 함수인 rank.eq 함수 사용하라고 지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입력할 건데요. 아래쪽에 제가 설명 써놨어요. 이제 수식 입력줄에 equal rank.eq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까지만 써놔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함수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다면 더 이상 입력하지 않고 탭키 이렇게 눌러줘도 여는 괄호까지 자동 입력될 거예요. 입력할 때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이제 FX 눌러주세요. 넘버, 리퍼런스, 오더 세 가지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써놨고요. 각각 인수 가면 자세한 설명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인 넘버, 여기는 순위를 구할 셀이죠. 그러면 데이터 중에 신청 인원 데이터 지열에 써있죠. 여기서 첫 번째 데이터인 G5셀 클릭하세요. 두 번째는 리퍼런스, 여기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G5 101명 이 데이터가 어느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는 거죠. G5에서 G12 이 8개 중에 몇 등인지 순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G5에서 G12 나타나면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수식을 저희는 첫 번째 5행에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컨트롤 엔터 키 눌러주면 6행, 7행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12행까지 행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G5도 G6, G7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면 범위도 자동으로 G6에서 G13, G7에서 G14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범위는 절대 바뀌면 안 되죠. 항상 범위는 5행에서 12행까지 이 지열 데이터 가지고 몇 등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꼭 F4킬 눌러주세요. 그러면 달러가
열에도 나타나고 행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열과 행 모두 절대 참조로 이렇게 묶어둬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인수인 오더. 여기는 설명 자세하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저희가 볼 거는 0 또는 생략하면 내림차순이에요. 만약에 오름차순 지정해야 된다면 0이 아닌 값 1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 이 함수식 정답 파일에서도 오더 인수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요. 그냥 생략했어요. 컨트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순위, 신청 인원이 제일 많은 게 1등,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8등,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여기는 정렬 따로 역시 할 필요 없죠. 함수식이니까 가운데 맞춤해도 되고 오른쪽 맞춤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표시 형식 이거를 일반이 아닌 회계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나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수식에선 특별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지만 함수식 사용하다 보면 인수가 조금씩 다르게 지정해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인수가 다른 것 때문에 자동 채점에서 감점 처리하더라도 수동 채점으로 직접 비교했을 때 그때는 사람이 이거는 감점이 아니다, 결과가 동일하게 작성이 되었다, 그렇게 인식되면 수동 채점에서는 자동 채점에서 감점되었던 것도 그냥 무시하고 정답 처리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수동 채점에서 꼭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3셀 여기를 또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필라테스 수강료, 필라테스 써있는 셀 어딘가 보죠. 강좌명, 이 시열의 데이터죠. 그러면 시열 데이터 사용한다는 거 알 테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단위원 써있는 것, 괄호 안에 써있는 내용 빼고요. 첫 줄에 써있는 수강료, 이것만 제가 레이블 이름 말하도록 할게요. 수강료 데이터, 여기는 H열의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필라테스 수강료를 구해야 되니까 C열의 필라테스 11행이죠. 그래서 11행 먼저 찾고 그 다음에 H열에서 수강료 45,000 이걸 찾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함수는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사용하라고 조건이 딱 그렇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 함수 설명 써놨는데 내용이 좀 많죠. 이걸 조금 위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매치 함수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수식 입력줄에 equal 매치 여는 가로까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 인수 나타나죠. lookup value, 그 다음에 lookup array, 그 다음에 매치 타입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순서대로 1, 2, 3이지만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읽는 순서 2번, 1번, 3번 이렇게 인수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지정, 범위 지정하는 거는 lookup array, array라고 써있는 여기 두 번째 인수예요. 여기다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매치 함수 제가 쓰는 것도 여기 설명해 놨죠. 이거 보면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C5에서 C10이라고 써놨죠. 여기 데이터죠. C열의 강좌명 데이터, 범위를 C5에서 C12로 이렇게 두 번째 인수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수 넘어가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 지정한 범위에서 몇 번째 걸 찾을 건지 그거를 지정해 주는데요. 여기 저희가 쓴 거 보면 C11이라고 써놨죠. 여기 필라테스 보이니까 여기를 클릭, 이렇게 첫 번째 인수에 지정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여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0 또는 false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false라고 만약에 입력한다면 여기는 대소문자 상관없이 쓰면 되고요. 여러분이 빠르게 쓰려면 그냥 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다 숫자 0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값은 7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C열에서 5행에서 12행까지 이 행에서 5가 1행, 6이 2행, 7이 3행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필라테스가 써있는 11행, 이거는 5행에서부터 세어보면 7번째가 되죠. 그래서 숫자 7 이게 나타난 거예요. 매치 함수로 몇 번째 행인지 이거를 먼저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매치 함수로는 꼭 행만 찾는 게 아니고요. 열도 찾을 수 있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는 매치 함수로는 행을 찾는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을 해도 돼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따로 공부를 하고요. 지금은 행을 찾는 함수, 매치 함수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매치 함수는 인덱스 함수 안에 쓴다고 했죠. 매치, 이거는 함수를 앞에 equal 빼고 잘라내기 컨트롤 X 해두세요. 이제 인덱스 함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IND까지만 입력해도 인덱스가 이렇게 파란색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더 쓸 필요 없이 그냥 탭키 누르면 여는 괄호 나타나죠. 여기 두 개가 있다고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그냥 첫 번째 거 쓸 거예요. FX 누르고
그 다음에 그냥 첫 번째 거 여기에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 함수에서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래쪽에 제가 설명 써놨는데요. 여기를 제가 조금 더 크게 설명 잘 보이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인수 읽는 거 이렇게 써놨습니다. 매치 함수하고는 1, 2, 3 이게 좀 바뀌었죠. 다시 여기 인덱스 매치 이렇게 먼저 입력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하고 함수 인수 다시 열게요. 첫 번째 인수인 어레이 여기는 범위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필요한 데이터 그걸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CR 강좌명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 옆으로 이동하면요. 수강료 단위원 이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위에 레이블 사행은 필요 없고 실제 데이터가 있는 C5에서 12까지 선택해서 오른쪽 쭉 이동해서 HR까지 이렇게 H12까지를 선택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로우 넘버죠. 로우 이거는 행과 열 중에서 행에 해당하는 말이죠. 아래 컬럼이 열이고요. 그래서 행이 몇 번째인지 매치 함수로 7번째라는 것 이미 찾았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매치 함수를 붙여넣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값은 숫자 7이다. 7행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어디에서? 그냥 원래 7행 이게 아니고요. 어레이 범위로 지정한 곳에서 5행에서부터 이렇게 세어봤을 때 7번째 행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수 컬럼 넘버 여기에는 저희가 현재 범위로 지정한 C5에서 H12까지 이 데이터 범위에서 몇 번째 열 그러면 C가 첫 번째 열이죠. 그러면 D가 두 번째 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어보면 H열 이거는 여섯 번째 열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는 6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범위 지정한 곳에서 7번째 행에 여섯 번째 열 그 데이터를 여기에 출력해라. 그래서 값이 45,000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셀에는 1번, 2번 이 함수식처럼 블록 설정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지 말고요. 그냥 확인 또는 엔터 키 눌러주면 돼요. 값이 이렇게 나타났죠. 만약에 여기 인덱스 함수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서 추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레이로 C5에서 강좌명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만약에 정답 파일에서처럼 수강 코드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범위에서 1번 열이 C열이 아닌 B열이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컬럼 넘버는 6으로 하면 값이 45,000 이 수강료가 아니고요.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신청 인원 여기가 나타나서 135가 돼버려요. 그래서 범위를 B열 수강 코드에서부터 시작하게 했다면은 그러면 여기 컬럼 넘버는 7번째 열인 수강료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야지 값이 45,000 나타나요. 그래서 결과값은 동일하게 여기 데이터 45,000 나타나죠. 인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앞쪽에 2번 랭크.eq 함수 할 때도 제가 설명 뒤쪽에 얘기했었죠. 인수가 조금 바뀌더라도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감점되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그냥 확인 누를게요. 똑같이 45,000이죠. 그리고 여기는 역시 함수식 입력한 셀이기 때문에 정렬 어떻게 되어 있든 오른쪽 정렬해도 상관없어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첨단위 구분기호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여러분이 나중에 검토할 때 여기하고 동일하게 보여야지 조금 편하게 하겠죠. 그래서 표시 형식 여기 콤마에서 회계로 같이 바꿔 놓도록 할게요. 이제 24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는 dmax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조금 길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인문교양 최대 신청 인원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인문교양 써있는 데이터는 D열 데이터죠. 이거 사용한다는 거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 인원 여기에서 최대 값을 구하는 거죠. G열 데이터도 사용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dmax 함수로 최대 신청 인원 구한 다음에 그 숫자 뒤에다 엔드 현선자 써서 한글명이 바로 붙어서 나타나게 그렇게 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식 쓰는데요. equal dmax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해놓고요. fx 눌러보세요. dmax에서 앞에 d는 데이터베이스 약자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아래 적힌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범위, 열, 조건 세 가지 인수가 항상 동일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dmax 함수 읽는 것 설명도 1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설명을 써놨어요. 첫 번째 범위 지정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 모른다면요. 기본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해주면 돼요.
B4에서 H12 이게 기본 데이터인데요. 항상 위에 레이블, 사행 이것도 같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걸 기본 데이터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서 제2작업, 제3작업, 그리고 차트, 제4작업 이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기본 데이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B4에서 H11을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인수인 필드 이거는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몇 번째 열 그러면 B4가 첫 번째 열이죠. 그러면 B열이 첫 번째 열, C가 두 번째 열이죠. 그래서 1, 2 이런 식으로 세어보면 저희는 신청 인원 써있는 G열 이게 몇 번째인지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죠. 6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이 신청 인원 여기에서 최대값 그걸 여기에 출력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인수인 조건 여기에는 인문 교양 이 데이터가 여기에 조건으로 지정돼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위에 레이블과 찾는 이름 그거를 같이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D열에서 D4에서 D5 이 두 개 행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분류가 인문 교양이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 여기에서 찾아서 최대값은 101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인문 교양이 5행, 7행 그리고 12행에 있는데요. 이 중에 최대값이 5행의 데이터 101명이기 때문이에요. 확인 눌러주세요. 숫자가 여기처럼 한글 명이 나타나지 않죠. 여기는 셀 서식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14셀 여기는 셀 서식이 아닌 AND 연산자 사용해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식 입력줄에서 닫는 괄호 바로 뒤에다 AND 이거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셀 서식 지정한 것처럼 여기에 101명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몰 함수를 사용하는 곳 J13셀 선택해 놓으세요. 조건을 보면은 스몰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정의된 이름, 수강료를 사용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equal small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array 이거는 범위 지정하는 거죠. 저희가 필요한 것 최저 수강료 그러면 수강료 데이터만 필요한 거죠. h열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행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 데이터인 h5에서 12 여기만 범위 지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저희가 이름 정의 여기에 했었죠. 그래서 자동으로 H5에서 H12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수강료 이렇게 한글로 나타납니다. 이제 K 여기에는 아래쪽에 설명 써놨죠.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죠. 그러면 민 함수 사용한 것처럼 최저 가장 작은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숫자 1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표시 형식 이렇게 회계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제 J14셀 선택해 놓으세요. VLOOKUP 함수 여기는 아주 쉬운 함수죠. 먼저 equal VLOOKUP 함수 해서 여는 괄호까지 그 다음에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인수 4개 나타나죠. 첫 번째 lookup value 여기는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셀을 봐야 돼요. 그래서 H14셀을 지정을 해 놓으세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여기는 범위 지정이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강좌명이 써있는 데이터에서 개강 날짜 데이터는 꼭 같이 선택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VLOOKUP 함수에서는 강좌명이 써있는 데이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B열부터 하면 안되고 C열 그리고 레이블 필요 없죠. C5에서부터 12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열까지 가냐 개강 날짜 써있는 여기까지만 해도 끝나는데 끝나는 거 잘 모르겠다면 그냥 H12 기본 데이터 끝까지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있죠. 여기는 컬럼은 행 열 중에 열이죠. 그래서 여기는 C열이 1번, D열이 2번이죠. 이렇게 범위 지정한 거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개강 날짜 이거는 세어보면 F열이니까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숫자 4를 입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인지 룩업 여기 인수에는 정확하게 찾으려는 값 0으로 false 입력하거나 또는 숫자 0 입력하면 된다고 아래쪽에 제가 설명 써놨죠. 0 쓰는 게 가장 편하죠. 0 입력하고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5행에 있는 소통 스피치의 개강 날짜는 2023년 4월 3일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한 숫자가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표시 형식 꼭 바꿔줘야 돼요. 날짜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표시 형식에서 이 목록 열고요. 간단한 날짜 동일하게 연, 월, 일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거를 클릭하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여기 너비가 너무 좁게 되어 있다 그러면 조금 키워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키웠을 때 위에도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키워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함수식 6번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7번 조건부 서식 남았죠. 조건부 서식 지정할 때는 항상 범위 지정 B5에서 J12까지 모든 행, 표의 내용들 선택해 놓고 작업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홈에서 조건부 서식 메뉴 보이죠? 클릭,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7번 조건 보면요, 수식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는 거 클릭, 아래쪽에 입력 상자 클릭하세요. 수식이니까 equal부터 입력되는데요. equal 미리 입력하지 않아도 여기서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신청 인원이 100 이상인 행, 이걸 찾아야 되니까 먼저 신청 인원 데이터가 써 있는 곳, 제일 첫 번째 데이터인 G5, 여기를 클릭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열과 행이 절대 바뀌지 않도록 달러 표시가 앞뒤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열은 지열로 계속 고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행은 6행, 7행, 8행, 12행까지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5 앞에는 달러 표시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제가 설명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바로 F4 한번 또 한번 이렇게 하면은 지열 앞에만 달러 표시, 여기만 절대 참조된 거죠. 그래서 5행, 여기 행은 상대 참조로 계속 변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G5의 값이 100 이상인 하니까요. 이상 연산자 이거죠. 크거나 같다. 그래서 크거나 같으냐, 무엇보다 100보다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이 조건이 맞다면 서식을 어떻게 할 거냐, 서식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색, 표준색의 파랑 선택, 글꼴 스타일의 굵게 선택, 두 개 조건 했다면 확인, 그 다음에 이 조건 이제 찾도록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5행, 9행, 11행 여기에 모든 셀들이 각각 조건에 맞다고 해서 파랑의 굵게 속성으로 글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 저장해야죠. 아래쪽에 필요없는 해설 저도 삭제했어요.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기본 데이터 B4에서 H12 여기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항상 조건만 지정되고요. 출력 형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건,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이렇게 출제되었죠. 또는 고급 필터 표서식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목표값 찾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먼저 조건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기본 데이터 B4에서 H12 여기를 컨트롤 C로 복사,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 선택, 홈에 붙여넣기, 원본 열너비 유지 이렇게 클릭해 놓으면 제1작업과 동일한 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목표값 찾기 첫 번째 조건 B11에서 G11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 이 안에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H11 셀로 가주세요. 여기에는 T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equal TAverage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하고요. FX 눌러보세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average로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인수 3개 나타나는 것,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선 항상 동일하다고 했죠.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이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범위 잘 모르면 기본 데이터 모두 선택하라고 했죠. 그래서 11행 제외하고요. B2에서 H10까지 기본 데이터를 선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인 필드, 여기는 몇 번째 열이냐. 비열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첫 번째 열이었죠.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여기는 조건에서 보면요. 인문교양 데이터에 신청 인원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 최종 숫자로 이 지열의 데이터 이 평균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비열에서 세어봤을 때 지열, 이거는 6번째죠. 숫자 6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분류가 인문교양이냐 이거죠. 그래서 D2에서 D3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값이 80.3333 이렇게 나타나죠. 확인 눌러볼게요. 이제 다음 조건 테두리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 꼭 까먹지 마세요. 11행 내용 입력한 셀들 선택,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그냥 지정해주면 돼요. 위쪽에 굵은 테두리 사라져 보여도요. 테두리 그냥 지정하라고 한 거니까 그거는 따로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제 H11셀 여기 커서 놓은 상태로 목표값 실제로 찾도록 할 거예요. 먼저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있어요. 클릭하세요. 그래서 수식셀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H11셀이에요. 이 평균값이 현재는 80.3333 이렇게 나오죠. 이게 85로 평균이 높아지려면 소통 스피치, 3행의 데이터죠. 이 소통 스피치의 신청 인원이 몇 명으로 늘어나야지 현재는 101명이죠. 그럴 때 85가 되냐? 그걸 구하는 건데요. 찾는 값, 평균 85가 되는지 찾는 거죠. 값을 바꿀 셀, 소통 스피치의 신청 인원이죠. 그래서 G3를 여기에 선택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모두 이렇게 다 확인을 해서 목표가 85를 찾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신청 인원이 115명으로 늘어난 것 3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2번 고급 필터 하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 문제에서는 항상 조건 2개 지정되어 있고요.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교육 대상이 성인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 대상 써있는 E2셀 선택 먼저 해놓으세요. 다음 조건인 수강료 단위원, 이게 5만 이상인 자료, 이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인 수강료 단위원 써있는 H2셀 선택 이렇게 해놓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하고요. 이제 조건 범위 위치인 B14셀 클릭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놓으면 두 개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죠. 조건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교육 대상의 조건은 바로 아래쪽 B15 여기에다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성인인데요. 성인이 아니면서죠. 그래서 이 앞에 연산자 쓰는데요. 아니면서 해당하는 거는 크거나 같으냐 이런 식으로 조건 지정해주면 돼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수강료, 여기도 아래쪽에 조건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앞에 조건에서 이어지는 말이 뭐뭐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AND 조건이에요. 그리고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옆 셀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강료 단위원이 5만 이상인 자료죠. 그래서 수강료가 이상, 크거나 같으냐죠. 크거나 같으냐, 무엇보다 5만보다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여기 5만 입력할 때 천단위 구분교 입력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은 이렇게 완료했고요. 여긴 테두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복사 위치, 이거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 몇 가지만 여기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지정되어 있죠. C2셀 선택, 개각날 떨어져 있네요.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F2 선택,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옆으로 드래그 할게요. 신청 인원, 수강료 단위원, 이렇게 FGHR 같이 선택, 컨트롤 C키로 복사, 이제 복사 위치인 B18셀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역시 4개가 이렇게 레이블이 붙여서 나타나죠. 이제 고급 필터 하기 위해서 B2에서 H10까지 기본 데이터 선택해줘야 돼요. 11행은 선택하면 안됩니다. 이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 있어요. 클릭하세요. 여기에선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니까요. 다른 장수의 복사로 선택, 목록 범위 B2에서 H10, H11 되어 있으면 안돼요. 조건 범위 선택, 여기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조건 B14에서 C15까지 선택,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여기는 아래 18행에 붙여넣기 한 내용 있죠. 4개 이 레이블 선택, 그 다음에 여기는 체크하지 않고 확인,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 2개 조건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를 위에 기본 데이터에서 찾아서 총 3개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글자 잘려 보이는데요. 여기는 너비 크게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글자 모두 보이게 해놓으면 돼요. 위에 같이 이렇게 넓어졌는데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 써 있는 곳, 여기도 정렬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 파일 저장하고요. 제1작업 다시 가주세요. 이번엔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출제되었죠.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 출제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조건 출력 형태 보이고 있는데요. 조건에 맞춰서 출력 형태 하면 되는데, 먼저 여기도 B4에서 H12 기본 데이터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제3작업으로 가서 B2셀 선택해서 홈에 붙여넣기, 원분 열너비, 이거부터 먼저 해줘야 합니다. 부분합, 이 지시를 보면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내용을 보면은 분류, 여기에 평균, 개수,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더 길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기 D2셀 클릭한 상태에서 정렬해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탭, 정렬, 여기 정렬 들어갈 필요 없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수 있는데 첫 글자 자음 보고 확인하세요.
같은 이응인데 인문, 외국어, 생활, 스포츠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가나다 순이 아닌 역순이죠. 그리고 각야, 거겨 이런 거, 아야, 어여 이런 순으로 보면요. 역시 내림차순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읗 기역 써 있는 정렬,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이걸 클릭하면 인문교양, 외국어, 생활, 스포츠 이 순서 출력 형태처럼 동일하게 정렬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강좌명의 개수 구하고요.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6행, 7행 잘 보면요. 6행의 평균 써있고 7행의 개수 써있죠. 이제 부분합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구한 게 아래 행에 있고요. 나중에 구한 게 위 행에 나타나요. 그래서 개수를 먼저 구하고 평균 구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문제 출제되는 거에 따라서 조건 거기에 써있는 거는 강좌명의 개수, 신청 인원의 평균 해서 개수, 평균 이 순서로 써있는데 출력 형태에서는 행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7행의 인문교양의 평균, 6행의 인문교양의 개수 이런 식으로 반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 7행에 써있는 게 부분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고서 평균을 먼저 구하고 개수 나중에 구하고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번엔 개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개수부터 구하는 게 맞고요. D2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오른쪽 끝에 부분합 있죠?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부분합에서 그룹화할 항목 여기는 수강 코드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렬한 분류로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사용할 함수는 첫 번째 강좌명의 개수였죠. 그래서 수강료 이게 아니고 강좌명 체크 함수는 개수 이렇게 해놓고 이 데이터가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이거 두 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다시 바로 그냥 부분합 누르고요. 사용할 함수가 평균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예요? 강좌명이 아니고요. 신청 인원의 평균이죠. 그래서 신청 인원을 체크 개수 이거 데이터 구한 거 바뀌면 안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먼저 구한 개수가 아래쪽 나중에 구한 평균이 위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왼쪽에 나타난 것 이거 없애야 돼요. 조건에 2번에 지정되어 있죠. 데이터의 부분합 왼쪽 그룹 해제 있는데요. 여기에 버전에 따라서 저처럼 개요 지우기 또는 윤곽 지우기라고 나타나기도 해요. 같은 거예요. 이거 클릭해서 개요를 지워주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하라고 했죠. 여기도 글자 잘려 보이지 않게 너비 조절 필요한 곳 이렇게 적당하게 너비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데이터들 맞게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틀렸다면 이렇게 부분합한 거는 기본 데이터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여기를 모두 그냥 삭제해버리고 여기에 기본 데이터 붙여넣기 한 거부터 해서 정렬, 부분합 구하는 거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제 1작업 데이터에서 데이터 틀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1작업 시트에서 제 4작업의 그래프 작업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해야 돼요. 그래프의 출력 형태 가로축에 보이는 내용처럼 기본 데이터의 8개 모든 데이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만 필요하죠. 그 데이터를 먼저 블록 설정해 볼게요. 시열의 데이터죠. 강좌명 이 레이블부터 같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10호에서 선택해서 5행의 소통 스피치 그리고 6행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7행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어 회화 이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또 추가로 선택해야 되죠. 요가 다음에 11행 필라테스 그 다음에 12행 자신감 업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같이 붙어 있는 거는 드래그나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추가 데이터 2개 더 필요한데요. 출력 형태 봤을 때 제일 아래쪽에 보이는 범례 수강료 단위원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신청 인원 여기서 데이터가 앞뒤 순서 바뀌어 있는데 그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2개를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은 열 같은 행을 동시에 선택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G4에서 H7까지 선택 그리고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열, H열 같이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계속 G열, G11에서 H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왼쪽 C열과 같은 행들 선택을 해 놓은 거죠. 이제 삽입 탭 여기에서 차트 위에 보면은 혼합이 있습니다. 콤보 차트 삽입 이렇게 보이죠.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이걸 눌러주세요. 혼합해서 계열 2개 나타나죠. 혹시라도 여기에 계열 이름이 3개 나타난다면 저처럼 동일하게 보여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취소하고 처음 강좌명부터 다시 선택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조건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데요. 1번과 7번 봐주세요. 그래서 조건 7번 보면요. 서식해서 신청 인원, 첫 번째 이거죠. 이거를 차트 종류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옆에 보조축 지정, 이것까지 미리 해놓고요. 이제 수강료 데이터 있죠? 이거는 조건에 1번 지정되어 있는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변경시켜주면 돼요. 보조축은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지정하면 안 돼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차트 만들어지면 위에 차트 이동 메뉴 있죠? 클릭, 새 시트 선택,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제4작업 입력을 해놓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시트 이름이 제4작업이 제일 앞쪽에 나타나죠. 제4작업의 출력 형태 아래 주의사항이 있죠. 답안 작성 요령, 거기에도 맨 처음에 주의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제4작업 시트명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쭉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래서 순서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 순서대로 꼭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차트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죠.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건에서는 1번, 2번, 3번 여기까지 한 거예요. 7번의 첫 번째 줄 이 내용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건 4번 할게요. 현재 차트 디자인 이 도구에서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클릭해 열고요. 레이아웃 3으로 변경, 바로 옆에 차트 스타일 목록 나타났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스타일 1이에요. 클릭해 선택. 이제 조건 영역 서식 있죠? 5번에 차트 영역부터 하면 돼요. 현재 선택 이대로 바로 하면 되는데 글꼴부터 하도록 할게요. 홈으로 가주세요. 글꼴 이전에 사용한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 있을 거예요. 굴림 먼저 선택,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 20으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글자 색깔 잘 보이게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이제 채우기 효과 있습니다.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 맨 아래 질감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분홍 박엽지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 나타나는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나는 곳 있죠. 클릭하세요. 여기를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테마색의 흰색 지정하세요. 다음으로 6번 제목 서식 있죠. 차트 제목 써 있는 것 이거 클릭, 그 안에 이 글자 드래그해서 선택,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입력해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할 필요 없고요. 여기 그냥 다시 테두리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제 제목에 지정된 다음 조건 글꼴 설정할게요. 그런데 서식 여기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 먼저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도형 채우기에 흰색 지정,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그 다음에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굴림,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으로 7번 서식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 이미 했죠. 그래서 이제 계열 하면 되는데요. 먼저 여기 꺾인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 표식을 아무거나 하나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클릭,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첫 번째 계열 옵션에 있는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하세요. 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표식 옵션 클릭, 기본 제공으로 클릭, 형식 크기 바꿀 수 있죠. 형식에 지정되어 있는 세모 모양 선택, 크기를 10으로 바꿔 놓으세요. 다음으로 레이블 값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 위에 있죠. 여기 막대 그래프에 이렇게 가져가면 값 75,000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 클릭, 0.5초나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막대 그래프 클릭, 이것만 선택된 거 보이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눈금선이 있는데요.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회색 선 있죠? 이 가로선을 클릭하세요. 눈금선이 선택되었다고 표시되죠? 서식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도형 윤곽선에 검정해 놓고요. 도형 윤곽선에 대시해서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꾸세요. 이제 다시 출력 형태만 보고 축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 선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죠? 그건 그림 영역의 테두리가 아니고요. 축의 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기본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오른쪽에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하고요. 그러면 왼쪽에만 선이 나타날 거예요. 오른쪽에 세로축 숫자 클릭,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 아래쪽 가로축의 글자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색 지정. 그러면 위만 빼고 왼쪽 오른쪽 아래 그림 영역에 선이 지정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왼쪽의 세로축 숫자 확인할게요. 최소값 하이픈 그리고 만 단위씩 변경되고 최대값 8만 이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보조축 세로축 숫자 확인해보면 0명 그리고 단위가 30명씩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 축서식에서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지 않아요. 메뉴 찾기 불편하니까 그냥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이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축 옵션 변경되어 나타나죠. 최소값, 최대값, 기본 단위 바꿀 수 있는데 단위부터 먼저 바꾸세요. 그래서 기본 단위를 30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단위 바뀌었죠. 최대값도 그거에 맞게 자동으로 150명 이렇게 나타나서 최대값 일부러 바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왼쪽에 하이픈이 아닌 0 이렇게 나타나 있다면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왼쪽에 여기 이 숫자 클릭해서 표시 형식 열고요. 이게 회계되어 있다면 다른 건 모두 동일하지만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0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범주를 숫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최소값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로 되어 있는 게 맞으니까 여기선 그냥 이렇게 해놓고 표시 형식 왼쪽과 오른쪽에선 전혀 바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에 봤을 때 이 왼쪽 그림 영역으로는 오른쪽 바깥이죠. 여기에 눈금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눈금, 이거 클릭한 다음에 주눈금 없음이 아닌 바깥쪽 이렇게 해놓으면 이 선택되어 있는 것에 눈금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례 아래쪽에 보면 수강료 이게 두 줄로 되어 있죠. 제 1작업에서 표 내용 입력할 때 Alt 엔터키로 두 줄 입력했기 때문인데요. 범례 아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선택하세요. 데이터 선택 메뉴 클릭하세요. 그리고 범례 항목 여기에서 수강료 단위원 선택, 편집 눌러주고 계열 이름 여기에 직접 타이핑해서 수강료 단위원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확인 그리고 다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변경이 되었죠. 이제 조건 9번 도형 작업할게요. 도형은 여기에 나타나죠. 도형 삽입 메뉴에서 할 수 있는데 서식에도 있습니다. 여기 도형 목록 열고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설명선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있죠. 이거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는 아래 거 위에 거 비교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도 이렇게 위치 길이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 보면요. 여기 배경이 흰색이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바꾸세요. 도형 테두리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바꿀 필요 없고요. 홈 탭 가주세요. 글꼴에 대한 지시 따로 없는데요. 글자 색이 그대로 입력하면 흰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글자색 검정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이것도 이 상태보다는 차트에 있는 동일한 글꼴 굴림으로 바꿔놓는 게 이 안에 글자 입력해서 도형 크기 맞추는 게 편해요. 그래서 굴림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11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정렬 아무것도 지정 안 되어 있는데요. 모두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꼭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다시 한번 선택하세요. 글자가 도형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출력 형태 보이는 것보다 도형이 조금 커지더라도 글자가 잘려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크기를 키워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모두 완료했죠? 출력 형태에서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혹시라도 도형 색깔 다르다. 그거는 감점 대상 아니에요. 시험은 항상 흑백으로 출제되니까요. 그러면 파일 저장 먼저 하고요. 여러분은 시험장이라면 이거 다시 한번 모든 시트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모두 제대로 작성했다 한다면 파일 저장,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 퇴실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그 다음에 퇴실, 그러면 시험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험장이 아닌 연습장이라면 자동 채점이 되더라도 채점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 파일하고 직접 비교하는 수작업 채점으로 두 파일을 비교하는 채점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시트나 아니면은 함수식 그런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작성을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